나는 모비고다. 코인을 좋아한다. 박정열님의 콘솔 맛보기 영상을 봤다. 감동했다. 약속 있다고 상남자답게 디스코드 강연 패스했는데 내가 바로 흑우였다. 앞으론 필참하겠다. 지금까지 모비 콘솔을 제대로 이해 못한 나 같은 경포자들을 위해 설명한다. 돈에는 두 종류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 돈과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 돈. 사람이 평생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적이다. 젊었을 때는 힘이 넘쳐도 나이가 들면 한계가 온다. 그렇기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줄어든다. 반면 자산소득은 다르다. 이자, 배당금, 월세 등을 통해 현금 흐름 수익률을 만들 수도 있고 자산의 시세 차익 성장률을 얻을 수도 있다. 워렌 버핏의 연령별 자산 규모이다. 연평균 20%씩 불렸다. 그는 무작정 돈을 벌기보단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 돈에 투자했다. 바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이다. 수익률과 성장률 모두를 잡는 투자를 한 결과 은퇴 시기인 60세 이후 그의 자산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 자산 소득을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한다. 수익률과 성장률이다. 부동산을 예로 들어본다. 모든 예시는 편의를 위해 세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스모맨이 압구정에 100억짜리 꼬마 빌딩을 샀다. 임대료로 월 2천만 원이 나온다. 연으로 계산하면 2억 4천만 원 이꼬르 수익률 2.4%다. 이게 바로 수익률이다. 근데 만약 예금 금리가 3.5%이다. 그렇다면 임대료 2.4%, 예금 금리 3.5%, 마이너스 1.1%로 수익률 면에선 손해를 본다. 그런데 5년 뒤 빌딩이 150억 원으로 올랐다. 건물을 매각을 통해 시세 차익 50억 원을 얻었다. 자기 자본 대비 50%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이것이 성장률이다. 수익률은 낮았지만 성장률은 성공한 투자다. 이제 레버리지를 사용한 경우를 보자. 스모맨이 100억 원을 대출받아 200억짜리 빌딩을 샀다. 임대료는 월 4천만 원, 연 수익률 2.4%. 대출 이자 월 3,750만 원, 연 이율 4.5%. 이자를 내면 남는 돈은 월 250만 원이다. 예금 금리 3.5%에 넣었을 경우 약 월 2,916만 원이다. 수익률에선 굉장히 잘못된 투자다. 그러나 5년 뒤 빌딩이 300억 원이 되었다면 자기 자본 100억 원에 대해 2배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레버리지로 성장률이 더 커진 거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다. 상황이 좋을 때는 큰 수익을 얻지만 잘못되면 손해도 커진다. 또한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며 성공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종목을 고르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기에 본인이 자산이 많지 않다면 성장률보다 수익률 관점을 먼저 생각해보는 게 좋다. 현실적인 계산을 해본다. 누워서 숨만 쉬는데 월 500만 원씩 통장에 꽂히면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3.5% 금리 기준 은행에 예금을 넣어 월 500만 원을 벌기 위해선 17억이 필요하다. 빚 없이 순자산 17억이다. 월 200만 원씩 저축한다고 쳐도 연리 3.5% 적금으로 41년이 걸린다. 상속도 최소 35억 원을 받아야 세금 떼고 17억이 떨어지는 거다. 그런데 17억 원을 모빅 콘솔에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 모빅 가격이 현재 30만 원이다. 1년 뒤 예금 금리인 3.5%만큼 모빅이 상승하면 31만 500원이 된다. 여기에 일목 콘솔 확정이자 2.6%를 더하면 총 6.1%의 수익률이 된다. 역산하면 월 864만 2천원의 이자가 생긴다. 추가 월 332만 5천원을 만드는 거다. 그럼 다시 계산해본다. 월 500만 원을 벌기 위해 모빅 콘솔에 투자할 금액은 17억 원이 아니라 9억 8,3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수익률이 올라가니 필요 원금이 42%가 줄어든다. 이게 바로 수익률 게임의 핵심이다. 올해 모빅 30만에서 내년 31만 500원, 내후년 32만 9,400원만 되면 된다. 설마 모빅이 2년 후에 겨우 32만 9,400원일 것이라 생각하고 투자한 사람이 있는가? 심지어 10모 이상의 콘솔의 경우
콘솔이 깨질수록 이율이 높아진다. 이율이 2.6%에서 3%로만 올라도 원금은 추가로 6천만 원이 감소한다. 모빅의 상승까지 고려시 추가 수익률은 말할 것도 없이 높아진다. 아직도 수익률 2.6%가 적어 보이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콘솔 유통량이 적어지고 당연히 프리미엄을 형성하여 시세 차이까지 생길 수 있다. 스모맨이 100억짜리 빌딩을 샀다고 다시 돌아가 보자. 이번에는 건물에 스타벅스를 유치했다고 하자. 임대 수익률을 연 2.4%에서 6.1%로 올렸다. 그렇다면 건물 가치는 100억 원이 아니라 174억 원으로 올라간다. 건물 가치 2.4% 수익률 이꼬르 100억 원, 6.1% 수익률 이꼬르 174억 원.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74억의 추가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 또한 5년 뒤 성장률을 1.5배로 가정하면 5년 뒤 건물의 가치는 261억 원으로 투자 원금 100억 대비 161억 원의 시세 차익 발생한다. 100억을 대출받은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났다. 이전과 다른 점은 수익률을 높였다는 점이다. 부동산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가장 좋은 건 고부가 가치를 만드는 가게를 입점하는 것이다. 그래서 병원 등을 입점을 선호한다. 수익률이 상승하면 건물 가치가 올라간다. 이게 부동산 투자에서의 핵심 포인트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파트 투자에만 초점을 맞춘다. 아파트는 내가 들어가 살지만 거기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개념이 빠진 채로 성장률만 생각하는 투자로 전락한다. 은행 대출로 레버리지를 써서 큰 아파트를 사는 것뿐이다. 그래서 수익률 개념 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리스크가 크다. 결국 중요한 건 무위험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이해하는 거다. 지금까지 자발트만 사서 맨날 5토막, 10토막 나지 않았나? 성장률만 생각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빅 콘솔 이자율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사람들은 은행 금리가 높으면 예금 시 돈을 많이 번다고 착각한다.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 빼기 물가상승률이다. 무슨 말이냐고? 진짜 이자는 은행금리 빼기 물가상승분이라는 거다. 올해 실질 이자율을 GPT한테 물어보니 24년 9월 기준 전년 9월 대비 실질이자율 1.65%, 명목이자율 3.25% 마이너스 물가상승률 1.6%라고 한다. 물가가 겨우 1.6% 올랐다고 한다. 이걸 믿는 걸 아니겠지? 간단하게 하드를 예로 든다. 23년 딸기바 500원, 24년 유 딸기바 1000원. 물가 상승률이 얼마일까? 100%? 아니다. 0%다. 왜냐고? 이름이 바뀌었다. 다른 물건이라는 거다. 주변에 보면 미묘하게 바뀌는 것들이 있을 거다. 다른 예로는 분명과 과자 봉투는 동일한데 과자 대신 질소를 더 주는 것도 비슷하게 눈탱이 치는 거라 보면 된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물가 상승률을 믿으면 흑우된다. 그렇기에 사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내 돈이 서서히 녹고 있다는 것과 같다. 모빅 콘솔은 모든 자본은 내 손에 있고 블록체인에 각인되어 100년간 꾸준히 이자가 에어드롭이 되는 부도 없는 무위험 시스템이다. 총 수량은 2100만 개로 한정된다. 그렇기에 가장 이율이 낮은 신모 콘솔의 2.2% 이자율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모빅은 법정 화폐처럼 끊임없이 늘어나지 않는다. 물가의 상승으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할수록 모빅의 가치는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 시대에서 모빅 콘솔 평균 2.5% 플러스 모빅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질 이자율은 두 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다들 이걸 이해했다면 아직도 모빅 매니아 가격이 이럴 수 없다. 먼저 줍는 사람이 장땡이다.